간호조무사, 간호국가시험 모의고사 제1회 공중보건학기로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51번 가정방문 중 보건간호사가 해야 할 일로 옳은 것은 가족의 상태와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기본서 247쪽 볼게요. 지역사회 간호활동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정방문은 상황에 가장 적합한 실제적이며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가족을 단위로 한 건강관리 및 가정의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가정방문은 가족 전체 관점과 취약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활용 가능한 가족 내 자원을 직접 파악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는 가정방문 시 가장 먼저 환자를 관찰하고 가족의 상태 파악, 환자의 가정간호, 환경위생 개선 지도, 보건교육 등을 주 임무로 활동을 한다. 또한 가정방문 시 대상자의 건강상태나 정서상태, 경제적 상황, 교육 정도 등을 관찰하도록 하셔야겠죠. 박쥐에서 나사를 매개로 하는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추정하며 발병 시 38도 이상의 고열과 기침의 호흡곤란 등을 동반하는 치사율 30~40%를 치명적인 질환은 메르스죠. 페이지 68쪽 볼게요. 중동호흡기 증후군은요. 정확한 전파 경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박쥐에서 나타로 매개를 한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증상은요. 발열, 기침, 호흡곤란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도 있고요. 자, 이렇게 발생한 경우에 자, 중요한 거 볼게요. 손 씻기, 양치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사람이 많아 붐비는 장소를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요. 65세 이상 어린이, 임산부, 암투병자, 면역 저하자,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여행을 삼가하시고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해 주시고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N95 마스크, 헤파 마스크, 기침 재채기의 경우에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막고 하셔야 되겠죠. 53번 월경이 끝난 무렵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보통 루프라고 부르고 자궁과 난간의 수축운동을 촉진하여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는 것 피입법 볼까요? 자궁 내 장치법이죠. 169쪽을 볼게요. 이게 기초 간호에서도 중요하고요. 공중에서도 많이 문제가 나옵니다. 자궁 내 장치 보통 루프라고 부르고요. 자궁과 난간의 수축운동을 증진하여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되는 것을 막아서 임신을 임피하게 된다. 자궁 내에서 탈출되지 않으나 피임이 지속되면 다시 임신을 원할 때는 아무 때나 쉽게 제거하면 된다. 이 방법은 간편하고 모유 수술 중에도 시술이 가능한 점을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단점으로는 자궁 내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간호, 출혈, 감염, 통통, 월교강사, 요통, 복통, 자연 배출 급성 또는 만성 골반형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자연 배출 시는 다시 삽입하며 그 외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 전문의와 잘 상의해서 극복하도록 하시고요. 자궁 내 장치가 이물질이므로 자궁 내 염증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미혼 여성에게는 잘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근 원하지 않는 성관계 후 72시간 경과 후부터 5일 이내에 대상자가 응급으로 삽입하게 되면 수정란의 착산을 억제하여 원하지 않은 임신을 방지할 수 있다. 자, 옆에 팁 볼게요. 수정란의 자궁 내 착상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월경이 끝난 무렵에 루프를 삽입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고요. 하루에 삽입으로 장기간 피임이 가능, 자궁 내 염증 시 삽입할 수 없다. 삽입 후 3~4개월까지는 월경량과 분물이 증가할 수 있고요. 첫 아이를 낳은 부인에게 터우 조절을 위해서 권장하고요. 모유 수유 중 사용할 수 있고요. 자궁 내 장치 금기증으로는 골반의 염증, 자궁암, 과다한 열경, 임신 경험이 없는 부인에게는 금기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투베르클린을 검사를 하는데 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날 경우 치아 조치로 옳은 것은 BCG 접종이죠. 페이지 84쪽 볼게요. 팁을 볼게요. 투베르클린 검사, 결핵 진단을 위한 것으로 PBD 0.1cc 휘내에 주사하여 48-72시간 동안 부어오른 자리의 크기를 자로되어서 단독하고요. 10ml 이상은 양성이고요. PBD 보관, 언제나 차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며 보관장의 온도는 2 내지 5도, 햇볕에 조이며 효과가 감소하고요. 투베르클린 검사 시 양성으로 나오며 결핵균에 노출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 X선에 촬영해야 하고요. 음성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BCG 접종을 하셔야겠죠. 지역사회 간호사업에 계획할 때 무엇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까요?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이죠. 260쪽을 볼게요. 자, 팁을 볼게요. 지역사회 간호계획 수립 시 고려할 사항. 자, 대상자 요구를 반영하시고요. 참여 인력이 모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며 대상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사업을 수행하고요. 목표 설정, 간호 방법, 수단 선택, 수행 계획, 평가계에 포함되고요. 수행 계획은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인가 정하는 것이고요. 이상적인 것보다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기술적 타당성이 만족되겠죠. 자, 옆에 다시 볼게요.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계획하기 전 반드시 고려할 사항,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요구 파악, 우선적인 사항이고요. 국가보건정책위 관련법, 그 지역 주민 건강에 대한 대로, 이용 가능한 시설 및 위치, 목표 기준이 적절한 예산 범위, 지역사회 정화 및 환경, 간호진단의 우선순위 결정, 부서별의 긴밀한 협조체계, 인구 특성 질병의 범위와 양상, 소유 인력 및 사업기관, 인적 자원의 고려 의료기관 이용도, 지역사회 인구와 건강상태의 사업 목적 설정,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지침 및 기준, 건강유지상 필요한 환경 및 습관적인 태도 모tor 적성을 위한 방법과 활동 범위 결정이죠. 자, 지역사회 간호 계획 시 주의할 사항. 지역사회 간호 계획 시에는 계획 과정에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계획 시 대상자와 더불어 계획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 (15개월) 된 여아의 에메랄 접종을 위하여 보건소에서 문의 전화를 하였다. 안내시 적절한 말로 옳은 것은 자, 열이 있어도 데려오세요가 아니라 열이 나면은 접종을 미루세요. 접종 전날을 목용하시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접종 전날은 목욕이 가능하지만 당일은 안 됩니다. 설사에 있던 접종이 가능합니다. 설사하시면 검사를 미루세요. 아이의 건강 상태 좋은 날 오전에 내려오세요. 집에서 미리 체온을 측정하지 마세요.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돼요. 자, 189쪽을 볼게요. 자, 피시며 자, 예방접종 전 주의사항 볼게요.
접종 전날을 목욕시키고요. 집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고열이 나면 예방접종 미루고요. 청결한 의복을 입혀서 내려오고요. 어린이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보호자가 데려오시고 건강상태가 좋은 오전 중에 접종하고 모자 보고 수첩을 갖고 가고 예방접종하지 않을 어린이는 함께 데려가지 않고요. 예방접종 후의 주의사항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간에 머물러 관찰 기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깊게 관찰 접종 당일과 다음 날은 과격한 운동 삼가 접종 당일에 목욕을 삼키지 않는다. 접종 부위는 청결하게 한다. 접종 후 최소 3일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심하고 울거나 버튼하거나 구토, 고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와 진찰을 받고 하시고요. 엎어서 재울 경우에는 호흡 관련 옷이 있기 때문에 아기는 반드시 바로 눕혀서 재워야 되고요. 접종 시 주수사항 예방접종 전에 반드시 대상자와 의사의 예지를 받도록 하시고요. 예방접종 약품의 보관 관리 기준에 따라서 철저히 관리하시고 예방접종 약의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고 약병을 잘 흔들어서 사용한다는 거. 지역사회의 1차 예방에 대두되는 이유는 뭘까요? 건강행위의 중요성 증가. 자, 31쪽을 볼게요. 32쪽이네요. 네. 최근 진료보다 질병 예방이나 건강지진이 강조되는 이유, 건강생활습관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의료비에 대한 사회적 부담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비전염성 질환이 증가했기 때문 질병의 만성태행성 질환 및 납제병 증가가 되었기 때문이죠. 5세 미만의 남아가 심한 설사와 점액성 노성 혈변을 보았다. 어떤 뜻입니까? 세균성 이질이죠. 78쪽 볼게요. 세균성 이질. 이직균의 감염에 의해 급성 염증성 장애민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어린이와 노인에게 걸렸을 때 역류하고요. 자, 증상으로는요. 보통 경미하거나 증상이 없이 지나가기도 하나 고열과 근육질 때로는 구토, 복통, 설사가 주요 증상이면 전염적인 경우에는 대변의 혈액이나 고름에 섞여서 나오고요. 치료 및 간호, 보존적 치료로 전해질 수분을 공급하시고요. 안정 및 하복부의 보온과 요창을 예방,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설파제, 크로라페니콜, 암피시린, 테트라사이클린을 사용하시고요. 고용물을 금하고 유동식을 주시고요. 예방으로는 환자 접촉 후 시점 배변에 손을 씻고 사용한 식기는 자비 소독하시고요. 날 음식을 피하고 대변 하수도를 완전히 소독하시고 변소, 하수도, 계량미 정비, 파리의 방면들도 중요하죠. 세균성 이질 옆에 78쪽에 팁 볼게요. 계절적으로 여름에 많이 발생하고요. 지역적으로는 열대지방보다는 온대지방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주로 위생상태가 나쁘고 인구가 조밀한 지역에서 발생해요. 초등학생 1학년이 유아가 항문이 가렵다고 해서 긁어서 발저, 중창 등의 증상을 보였다며 어떤 감염병을 예상할 수 있는가? 요충증이죠. 자, 페이지 109쪽을 빌게요. 요충증은요, 충난이 맹장 쪽으로 소장성부해서 냉장으로 와서 발육하고 직장 내에서 기생했다가 45일 전후에 항문으로 산란해서요. 그렇게 해서 감염이 되는데요. 자, 증상으로는 약 안에 항문 주위에서 산란을 함으로써 생기는 소양감이 생기고 심하게 긁게 되어서 습진과 염증을 일으키고 은경발기, 정맥류, 배때야가 나오고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신경감이 불면증, 악몽, 양요증이 나타나고요. 치료는요. 알벤다조로 치료받고요. 예방,
집단 감염 민음으로 치료와 예방은 가족 전체 다 받으시고 환자의 뇌에는 삶고 침구는 일강 소독 요거를 사용하고 항상 손을 깨끗이 하고 손톱은 짧게 가려움이 있을 때는요 항상 옷 위에서 극도로 해주시고요. 어린이의 경우 꽃피는 팬티 입으셔야겠죠. 자, 학문주의 동말법 볼게요. 축락 검출을 위한 진단법으로 1인 새벽 기상 직후에 하는 것이 가장 검출률이 높다는 거죠. 초등학교 1학년이 홍역을 알았대요. 그러면 이것 때 생긴 면역은 뭘까요? 자연, 운동, 면역이죠. 페이지 44쪽. 자연운동 면역 보이시죠? 감염병에 전염되어 생기는 면역으로 실제로 임상 증상을 나타내며 앓은 경우나 불현성 감염 때 생기고요. 이때는 면역이 비교적 영구적으로 지속되나 기간은 질병에 따라 다르고요. 홍역을 앓으는 얻게 된 면역, 자, 자연운동이죠. 학교에서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시 학생의 정서 행동발달 검사를 가장 하는 큰 이유는 뭘까요? 정신질환 학생 조기 발견이죠. 119쪽을 볼게요. 119인가? 199인가? 글씨 빨개져서 네, 119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여기네요. 네. 199쪽에 학교 보건에서 정신건강 사업의 특징 볼게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교육을 통해 1차 예방을 실현할 수 있고요. 학교에서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시 학생의 정서, 행동, 발달 검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정신질환 학생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고요. 정신건강을 주제로 개인상담, 집단상담, 학생교육, 교사교육, 학부모교육, 고이용소와 청소년에 대한 애방적 개입,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교과과정 보완, 교사 보수교육 활성화, 정신건강 전문교사의 육성, 환자 이송체계 수립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소와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 증진의 결과로 학생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죠. 학교 정신건강사업에서 1차 예방법 문본 볼까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교육이죠. 네, 제가 이 부분은 책을 못 찾았거든요. 자, 그냥 내 대답은 뭐죠? 예, 이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방금 그 내용이 그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남아있네요. 아까 방금 읽은데 제가 정신이 없네요. 학교보건 정신건강 사업 특징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해 정신건강 교육을 통해 1차 예방에 실현할 수 있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가족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간호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답은 개인이나 가족의 필요에 기초를 둔다는 거죠. 247쪽 볼게요. 자, 보시면
아까 했던 내용이 이거 한번 읽었는데 대충 볼게요. 지역사회 간호활동도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는 가정방문은 가장 적합한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고 가족을 단위로 한 건강관리 가정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하는 데 목적이 있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셔서 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체크를 안 해서 네. 우선은 그 말이 이 말이죠. 네. 죄송합니다. 저도 배우고 있는 단계라 혹시 아시면 댓글을 적어주세요. 자, 64번. 건강증진의 개념으로 가장 옳은 거 볼까요? 건강장점력의 개발과 범위를 통한 건강 수준의 향상이죠. 자, 이렇게 뭐라고 204쪽을 볼게요. 204쪽을 보시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자, 제가 이 페이지는 잘 못 찾아서 보건 쪽에서 보고 적은 것 같아요. 자, 보건에서 204쪽 펴볼까요? 아니구나. 네, 죄송합니다. 페이지 몇 쪽을 펴시냐면요. 앞쪽에 23쪽을 필까요? 네. 피시면 건강진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게 해서 제가 분명히 제가 오작정리를 했는데 어디 보고 적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우선 이 정도로만 할게요. 국민건강증진법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 함양하도록 건강에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 목적으로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분명히 오작동을 했어요. 뭐라고 적었냐면요. 사람들이 건강을 개선시키고 조정 능력이 증가하도록 이끌어가는 과정으로 건강을 더 나은 상태로 더욱더 증진시키려는 노력,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습관의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거. 이게 적었는데 제가 머리를 보고 적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우선 이 정도로 하고요. 65번 혈액관리법상 혈액제제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거는 이제는 의료 법규죠. 117쪽을 볼게요. 117쪽 보시면 혈액제제 나와있죠. 자, 혈액제제 자세히 보시면 혈액제제란 뜻이 뭐냐? 정의.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역사법 규정의 의약품이고요. 전열, 녹축, 적혈구, 신성 동결혈장, 농축 혈소판, 그 밖에 보건 목적으로 정하는 혈액 관련 의약품. 이게 그거죠. 자, 그러면 네, 잘 정리하셨죠? 혈액관리법상 혈액제제 옳은 거 전열, 녹축 혈소판, 농축 적혈구, 신선 동결혈장이죠. 그 다음에 법정 감염병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는 격리가 필요한 거. 격리는 뭐죠? 2급이죠. 2급에 해당하는 거 수두죠. 의료법상 종합병원 병상 중 기준으로 옳은 거. 자, 100개 이상이죠. 자, 8쪽을 볼게요.
8쪽을 보시면 자 병원은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30개 이상을 병상을 가져야겠죠. 그 다음에 종합병원 볼게요. 종합병원은 자 100개 이상을 갖출 것이죠. 100개 이상을 갖출 거. 자 100개 이상을 갖출 것이고요. 자 그것도 100병상에서 300병 이하의 경우에는 진료과는 몇 개? 7개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뭐죠? 9개 이상의 진료과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은 이제 그 이상이죠. 이거는 네, 이 정도로만 볼게요. 네, 괜히 말했다가 실수할까 봐서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하는 거 뭐죠?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죠. 자, 이거는 한번 펴볼게요. 몇 쪽이냐? 자, 볼게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목적 볼게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의 재활, 복지, 권리 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네. 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고요. 최소 정의를 알고 계셔야겠죠? 각각 법률마다 정의를 알고 있으라고 저희 교수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결핵 환자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어 입원을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자, 결핵법을 볼게요. 페이지 97쪽 펴볼까요? 페이지 97쪽을 펴시면 자, 나와있죠. 2번 명령이라 해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결핵 환자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결핵의 예방을 위하여 결핵 환자에게 일정 기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번 명령의 통지는 결핵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해야 한다. 네. 앞으로 이 문장을 많이 문제 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구강보건법상 학교에서 실시되는 구강보건 사업으로 옳은 것은 뭘까요? 칫솔 지조죠. 111쪽을 배워볼게요. 학교 구강보건 사업에서 자 어떤 사업을 하냐?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칫솔 제거, 칫솔질 등 구강위생관리 지도 및 실천, 불순용의 양치와 치과의사,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불소 도포,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이렇게 나와있고 뒷장 그 밖에 학생의 구강검진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죠. 자, 이것도 문제풀면서 많이 보게 다집니다. 여기까지 해서 공중보고랑 1회 문제풀이 했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